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련술 김지은입니다. 네, 저 조금 앞에 이제 선생님하고 겹치는 부분들 좀 빼고요. 컴팩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궁금하신 점 저희가 다 같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저는 합격생 사례로 알아보는 이제 수료연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겉핥기로 조금 논술을 했던 친구들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수능하고 너무 달라. 완전 다른 수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같아요. 왜냐면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결국은 교과서에서 다 출제가 되잖아요. 수능도 논술도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사과가 있어요. 그럼 사과는 빨갛고 뭐 달콤하죠. 근데 이제 수능에선 자꾸 야 사과가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사과는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가 근데 이제 논술에서 갑자기 야 사과는 무슨 색이야? 그리고 사과는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그런 건 모르는데?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결국은 개념이 잘 잡히면 그게 결국 수능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등급으로는 이제 인서울은 힘든 친구인데 이제 수학은 혼자 잘했잖아요. 근데 원래 수학이 1등급은 아니었고 처음에 고1 딱 입학했을 때 4등급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수학 하나는 조금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4등급이야. 그래서 되게 수학에 좀 절대적인 양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2등급에서 이제 1등급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작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수능 끝나고 나서 파이널까지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논술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 잘 잡히고 그게 수능에도 도움이 돼서 결국 자기가 1등급을 찍게 된 거는 결국 논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올 때 전 어머님도 저한테 욕심 없다. 인서울도 필요 없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애가 지금 이거 아니면 학교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 욕심내서 홍대 정도는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홍대랑 과기대랑 광운대 이렇게 합격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합격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줬어요. 12월 14일 날쯤 14일 15일 이쯤에 이제 발표를 다 하는데 14일 날쯤에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여기저기 합격했다 말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봤을 때 이 친구 합격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상한 결과구나. 얘기하고 이제 만족하니 했더니 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수능 수학이랑 결국 논술이랑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조금 물어보는 결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면 그게 모두 다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요. 최대한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학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좀 일찍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첫날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사실 자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안 될 것 같다 그랬고 여기는 이제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더 적극적이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막 학원까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합격했을 때 결국 홍대 하나 합격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사실은 꿈이 더 높으셨어요. 높으셨는데 제가 아버님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 죄송한데 이 친구요 진짜 최대치가 홍대 공대예요. 더 이상 쓰시면 안 돼요. 못 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제가 이제 9월 초 선생님께서 현재 실력은 홍대 공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대 정기정대가 딱 하나 합격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묻지 못했는데 제가 친구는 만족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친구 갑자기 등급을 말씀해 주시면서 국영수 과가 64224 나와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좀 길게 만약에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길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형을 조금 정확하게 보시고 좀 원이면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유형을 다시 다듬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좀 길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습이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에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필요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43이고 재수한 친구고 7월에 시작했어요. 7월에 시작했고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온 친구여서 다른 전형을 이제 쓰진 못하고 논술 전형 말고는 쓸 수가 없지만 이 대한민국 그 시스템에 조금 적응을 못했던 친구.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왔는데 애들이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항상 이제 수업할 때도 막 저 구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했을 때 거의 막판까지요 평균을 못 넘었어요.
항상 제가 그 매주 성적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반평균을 못 넘었고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하위권이었고 이 친구도 저한테 합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저 논술로 합격할 줄 몰랐다고 자기는 기대 안 했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고 사실 논술 전형 말고는 쓸 게 없고 자기가 이제 정시 해봤을 때 고3 때 현역 때 해봤을 때 정시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지 기대하진 않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 세종대를 합격해서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다라고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기대하진 않았지만 근데 복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복습을 이제 막 엄청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고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복습을 항상 매일매일 숙제를 했어요. 이제 복습을 제가 항상 뭘 내냐면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오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숙제 너무 적어요. 조금만 더 내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참 친구들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 이제 기초 개념이 너무 잘 잡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숙제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럼 그거면 돼요? 네, 그거면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끝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쌓아야 되고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되고 제가 매주 복습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 복습 동영상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는데 한 5시간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초반에 그렇게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다 괜찮거든요. 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끝까지 항상 복습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실력이 쌓여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꼭 복습을 해야 된다. 이제 네 번째로는 대면 첨삭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면 첨삭을 하는 다른 학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서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쯤에 수업 좀 듣다가 넘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면 첨삭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짧더라도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요. 과외처럼.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숙기 없는 친구들은 사실 질문을 못 하잖아요. 수업 시간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손 들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도 대면 첨삭 시간에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 대면 첨삭 시간을 진짜 너무 잘 활용한 친구예요. 이제 마지막에 10월 달, 11월 달쯤에는 다른 이제 수능 수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현강을 못 와서 뭘 했냐면 인강으로 들었어요. 인강으로 듣고 매주 제가 실전 모의를 보는데 실전 모의를 이제 인강으로 듣고서 저한테 제출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학원을 와요. 대면 첨삭 받으러.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첨삭 선생님한테 대면 첨삭을 받으러 와요. 와서 대면 첨삭을 이제 끝까지 받았던 친구고 이 친구도 사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합격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만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15일이면 이게 12월 14일이에요. 14일 날 어디였냐면 항공대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깔끔하게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어디도 합격했냐면 과기대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과기대도 합격했네 하고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세종대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삼관왕했어요. 자기도 이제 기대하지 못했으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축하한다.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되겠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드니? 이제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처럼 항상 대면 첨삭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선생님들께서 자 질문을 할 거예요. 너 이거 다 이해했니? 너 이거 분명 어려운 거였는데 그냥 풀었다고 이제 넘어갔는데 너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진짜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면 첨삭이 있는 수업을 꼭 활용하시는 게 좋다. 다섯 번째로는 이거 아까 전에도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수능 최저에 맞게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전략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내 아이의 문제가 되면 이거 수능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그러니까 육모랑 구모가 기준이거든요. 두 개를 보시고 삼모 보시면 안 돼요. 육모 구모 보시고 만약에 못 맞췄어. 이하 모를 못 맞춘다. 그러면 이하 모를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되는데 애매하게 두 달 남았으니까 한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뭘 하시냐면 좀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거 아까 보셨죠? 경희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최고가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이 친구들이 50% 맞췄다는 얘기예요. 충족. 그죠? 최저는 환경공학과가 제일 못 맞췄는데 31.4% 수능 최저 맞췄다는 얘기예요. 들으셨어요? 기준 뭔지 들으셨어요?
기준 뭐죠? 어떤 친구들? 지원한 친구들? 아니고 시험 보러 온 친구들. 그 자리에 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미 못 맞췄다고 생각해서 안 온 친구들 빼고요. 와서 시험을 봤잖아요. 이 논술을. 논술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 시험지 제출한 애들 중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맞춘 애가 50%고 제일 못 맞춘 친구들, 제일 못 맞춘 과가 31.4%를 맞췄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준비 안 됐는데 막 쓴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는 맞추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좀 등급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가슴 아프지만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월에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전형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왜 그렇게 높냐면 다른 거 쓸 수가 없는 친구들은요, 다 논술 전형 그냥 쓰는 거예요. 준비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정말 준비한 극소수 친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제 4월에 미적반을 개강해요. 제가 1월에도 개강을 했고 3월에도 개강해서 계속 가는 반이 있고 이제 이 반은 4월 미적반 개강이라서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4월에서 6월까지는 수학하고 수원하고 미분까지만 해서 이제 빈출 개념, 논술 빈출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7월에서 9월까지는 이 두 번째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사이클 여름방학 때는 학생 수준에 맞는 반으로 전반을 시킬 거예요. 보고서 이 친구는 좀 미기확을 해야 된다. 이 친구는 미적 확통까지 해야 된다. 이 친구는 미적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 이제 상담을 진행해서 맞는 반으로 전반을 시켜서 이제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이게 6월까지 어떻게 되냐면 딱 10강이 나와요. 그러면 수학, 수원, 그다음 미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빈출되는 개념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교과서 개념, 제가 마지막에 교과서가 없으면 개념서를 끝까지 들고 가라고 해요. 수능 날까지 가서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개념을 너가 모르니? 그리고 교과서 개념을 처음에 수업할 때 딱 얘기를 해주고요. 그게 논술 기출에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사실 논술 이 교과서 개념을 알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논술 기출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하고 논술에 다 도움이 되는 수업. 그다음에 수리논술 핵심 빈출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복습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이 1, 2, 3교시 이렇게 3시간 반 진행이 되는데 1교시에는 지난 시간의 진도에 대해서 실전 모의를 보고요. 실전 모의 보는 동안에 친구들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 진행하고 끝나면 해설 그리고 끝나면 핵심 빈출 주제 강의 진도가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친구가 1주차 수업하죠? 그러면 그날 수업한 거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쓰기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보죠. 근데 이제 2주차에 와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두 번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같은 진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3주차에는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다시 대면 첨삭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계속 같은 문제를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복습을 하기만 하면 본인이 너무 뭐 하지 않는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그대로만 하면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이 되면서 실력이 쌓이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선택 과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본 정석 원하는 친구들은요. 기본 문제하고 유제까지만 연습 문제 말고 유제까지만 좀 이제 진도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가 이제 여기 어디 어디 풀어봐 하면은 이제 그 부분 풀어오면 그것도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중하위권 학교들은 특히나 이 기본 정석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보는 게 개념을 잡는데도 또 논술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4월 13일 날 이제 개강하는 반은 토요일 날 저녁반이니까 시간 한번 보시고 정원 15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4월에 개강할 때는 아마 10명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월 개강할 때는 보통은 20명이 넘어가요 한 반에. 근데 이 반은 이제 끝까지 그냥 15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월 10날에 무료 특강이 있어요. 무료 특강이 이제 제가 세 타임을 하는데 첫 번째 타임에는 이제 경희권동홍수 대비하는 이제 미분 주요 개념이고 이제 두 번째 타임은 3월 모평 이번에 봤던 거 문제로 알아보는 수료논술 작성법을 할 거고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한성서 중경희 시반
대비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입은 주요 개념들 이제 무료 특강이 있고요. 무료 특강 보시면 이제 2시간씩이고 짧게 짧게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대략적으로 이제 강의 30분에 모의 논술 60분에 해설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친구들이 답안지를 제출하면 그 답안지에 대해서 서면 첨삭을 다 이제 보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첨삭된 답안으로 어머님 아버님들께 전화 드려서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는 친구들 있으면은 꼭 보내주시면 좀 좋은 시간 돼서 또 이제 상담하기도 그냥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일반화된 대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의 이제 이 답안을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제 듣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